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나이 60이 넘으니 이제 삶의 계절은 겨울로 접어드는 줄만 알았습니다. 자식들 앞길 챙겨주고 건강이나 잘 챙기며 사는 게 남은 숙제라고 생각했지요. 연애니 설렘이니 하는 단어들은 그저 드라마 속 젊은 애들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푸른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제 평범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일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하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본 순간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제 생에 가장 용기 있었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 2막, 외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진솔한 고백. 여러분, 우리 이 나이에 다시 설레도 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달달한 결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양재천 산책로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연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처음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날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 막막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니 가슴을 찌르던 아픔은 무뎌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료함이 들어앉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큰딸 은주는 시댁 눈치 보느라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기도 빠듯했고 막내 수진이는 직장일에 치여 주말에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엄마 혼자 잘 지내시죠? 가끔 오는 문자에 그럼 걱정 말아라고 답하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딸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느라 친정 엄마한테 그랬으니까요. 다 그런 거라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혼자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푸념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집에서 가져온 보리차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벚꽃 구경하고 또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2시간쯤 앉아 있다 집에 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Excuse me.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서양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지도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왜?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어는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50년 전 일이니 기억나는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No English. 손사래를 치는 저를 보더니 그 남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번역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거라면 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막내 수진이가 새로 사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번역 앱도 수진이가 깔아줬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앱을 찾느라 한참 헤맸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혼잣말을 하며 더듬더듬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나이 먹으니 이런 것도 못해서 겨우 번역기를 열고 한글을 입력했습니다. 저쪽으로 쭉 직진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땡큐, 땡큐.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제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양 사람은 키가 크긴 크네. 별 감흥 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양재천에 갔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으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보리차를 홀짝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헬로우.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그 서양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옆에 앉아도 되냐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벤치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저도 반대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가 번역기를 꺼내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어제 덕분에 숲을 잘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참 예의 바른 사람이네. 그 정도 생각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번역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근처 카페에서 샀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커피를 얻어 마셔도 되나? 요즘 뉴스에서 외국인 사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망설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그가 얼른 번역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어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구나. 저도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였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믹스커피만 마셨으니까요. 그가 또 번역기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 됐습니다. 저도 입력했습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이 근처에 삽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회사에 파견 왔습니다. 아직 한국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한국어 어려우니까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게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이긴 하네. 저는 빈 종이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토마스는 양재천에 나왔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를 사왔고 어떤 날은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옆에 앉아 한동안 같이 벚꽃을 보다가 번역기로 서너 마디 주고받고 그러다 헤어지곤 했습니다.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번역기로 하는 대화는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의 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거실에서 각자 TV 보고, 각자 신문 보고, 그런데 그때의 침묵은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였습니다. 토마스와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건데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혼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털어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번역기를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정희 씨,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들 바쁘고 저녁에는 혼자 호텔방에 있습니다. 매일 이 공원에 오는 이유는 정희 씨를 만나면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낯선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이 저녁마다 혼자 호텔방에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TV 보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도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이 공원에 오는 이유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입니다. 토마스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토마스가 다시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군요. 그러면 같이 외로우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같이 외롭다니. 이상한 표현인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외로워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번역기에 의존해야 했고 나누는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을 때 사이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양 끝에 앉았는데 이제는 중간쯤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가끔 토마스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말이 안 통해도 웃음은 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종이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제게 내밀었습니다. 한국 회사 동료가 이것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을 보니 믹스커피 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토마스는 못 알아들었지만 제가 웃으니까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믹스커피를 타줬습니다.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소스위트. 그리고 번역기를 꺼내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이 커피가 왜 맛있는지 알겠습니다. 정혜 씨가 타줘서 맛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나 왜 이래?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벚꽃 나무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니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이웃인 박 여사가 산책을 나왔다가 저희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토마스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분은 외국인이네요? 정희 씨, 이분이 누구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저와 토마스 사이를 오갔습니다.
정희 씨, 이분이 누구세요? 외국인이랑 같이 앉아 계시네.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캐묻는 투였습니다. 박 여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소식통이라고 할까요? 누가 이사 왔는지, 누구 집 며느리가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산책하다 알게 된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셨대요. 미국이요? 어머, 영어 잘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저 영어 못해요. 그냥 번역기로. 번역기로요? 박 여사가 신기하다는 듯이 토마스를 쳐다봤습니다. 토마스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한국말도 하시네.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정희 씨, 요즘 매일 공원 나오신다더니 이런 거였어요? 호호. 웃음 속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뭐 좋은 거죠. 이 나이에 외국인 친구도 있고, 박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손을 흔들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가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아는 분입니까? 네, 동네 이웃이에요. 좋은 분 같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라. 박 여사가 집에 가서 뭐라고 떠들고 다닐지 눈에 선했습니다. 이정혜 씨가 외국 남자랑 공원에서 만나더라. 매일 만난대. 번역기로 대화한대. 상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정혜 씨 친구입니까? 네, 동네 이웃이에요. 좋은 분 같습니다. 많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웃은 게 아니라 신기해서 쳐다본 거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큰딸 은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은주야. 박 이모한테 전화 받았어. 역시나였습니다. 박 여사가 벌써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공원에서 외국인 만난다며? 그게 외국인이라니 신기하다. 어떻게 알게 됐어? 은주 목소리에는 비난보다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길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그 뒤로 자주 마주쳤어. 영어로 대화해? 엄마 영어 할 줄 알았어? 아니, 번역기로 해. 번역기? 아이고, 엄마도 요즘 스마트폰 잘 쓰네. 은주가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조심은 해.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라. 응, 그래.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어느새 5월이 됐습니다. 벚꽃은 다 지고 초록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3시에 양재천에서 만나 시민의 숲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 벤치에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먼저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저에 대해 궁금한 것 없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이 있으세요? 미국에. 토마스가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도 배우자를 잃었구나. 미안합니다. 힘든 질문이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토마스가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그리움 같은 게 스쳤습니다. 아내 이름은 메리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자녀는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서 일합니다. 바빠서 자주 못 만납니다. 저도 딸이 둘 있어요. 다들 바쁘더라고요. 토마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많이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파견 제안이 왔을 때 바로 수락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건가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메리와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구나. 낯선 나라까지 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저도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힘들었어요. 숨 쉬는 것도 버거웠어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견딜만해졌어요. 토마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화 차이가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저희 집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토마스는 처음 집에 방문하는 거라 과일을 한 봉지 사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대로 신발을 신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 잠깐요.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토마스가 멈칫했습니다. 슈즈. 저는 제 발을 가리키고 신발을 가리키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토마스가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쏘리. 연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했습니다.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는데 토마스가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커피 맛이 아닙니다. 보리차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마셔요. 보리, 맥주 만드는 보리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술 아니에요. 토마스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시는 게 표정에 다 보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안 마셔도 돼요. 물 드릴까요? 한국말로 말하고 손짓으로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끝까지 다 마시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사장님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어서 와요. 이분은 사장님이 토마스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저는 얼른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토마스는 상황을 모르니까 사장님한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한국말도 하시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시키고 토마스는 제가 추천한 라볶이를 시켰습니다. 라볶이는 라면이랑 떡볶이 합친 거예요. 떡볶이보다 덜 매워요. 번역기로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토마스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5초 후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오마이. 눈이 커지더니 허겁지겁 물을 찾았습니다. 제가 얼른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토마스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미안해요. 이것도 매웠어요? 저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덜 매운 것입니까? 네. 떡볶이보다는 덜 매워요. 한국 사람들은 철로 만든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토마스도 눈물을 닦으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또 면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안 먹어도 돼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가 추천한 음식입니다. 끝까지 먹겠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꾸역꾸역 먹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저와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쓰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결국 저도 도와줘서 둘이서 겨우 다 비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 좋은 분 만나셨네. 아,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이 감정 표현에 굉장히 솔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민의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록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예쁜 길이었습니다. 토마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토마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더듬 입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나이에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 친한 사이면 손을 잡습니다. 문화가 다르군요. 한국은 달라요. 손잡는 건 연인들이 해요. 토마스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인이 되면 손을 잡아도 됩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희 씨, 저는 정희 씨를 좋아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번역기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알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65살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정혜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랑.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토마스를 만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삼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저도 토마스 씨 만나는 게 좋아요. 토마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저도 이상해요. 근데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토마스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빼지 않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혜 씨 옆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뻐서 그런 건지, 두려워서 그런 건지. 고마워요. 한국말로 작게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61살. 어디서 봐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이런 내가 누군가한테 좋다는 말을 듣다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24살 때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3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TV 보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으니까요.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화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응. 40년 동안 나눈 대화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예쁘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요?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달랐습니다. 정혜 씨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혜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저는 정혜 씨를 좋아합니다. 번역기를 통해서였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듣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설렘이구나. 61살에 처음으로 그 감정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매일 만났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토마스는 더 자주 웃었고 저도 더 자주 웃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산책로에서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을 잡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토마스가 번역기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혜 씨 매우 예쁩니다. 그 옷 색깔이 정혜 씨한테 잘 어울립니다.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예쁘다니. 61살 먹은 저한테 예쁘다는 말을 하다니.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번역기를 꺼낼 여유도 없이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토마스는 제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 진짜. 저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토마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정혜 씨 매우 예쁩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61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토마스는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했습니다. 예쁘다, 좋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한테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래 저러나? 모든 사람한테 저러는 건 아닐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밝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헬로우, 굿애프터눈. 지나가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들 어리둥절하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거구나.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진심일까? 미국 사람들은 고백도 쉽게 하나? 혹시 외로우니까 아무나 붙잡은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 언니한테 들었어. 엄마 요즘 외국인 친구 생겼다며? 응. 어떤 사람이야? 사진 있어? 사진? 아니, 없어. 에이, 다음에 만나면 같이 찍어. 나 궁금해. 수진이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근데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미국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 왔대. 아, 회사원이구나. 나이는 60대 중반이래. 엄마랑 비슷하네. 좋겠다. 산책 친구 생겨서.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사람도 혼자야?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응.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 아, 그렇구나. 그럼 둘 다 비슷한 처지네. 수진이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좋아? 뭐?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서 밝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쑥스러워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나 바빠서 끊는다. 다음에 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 표정이 달라졌을까요? 수진이 말대로 밝아졌을까요? 의심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마스와 숲속 벤치에 앉아 있는데 토마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걱정 있습니까? 이 사람은 눈치도 빨랐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썼습니다. 토마스 씨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잖아요. 저한테만 특별한 게 맞아요? 토마스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혜 씨가 그렇게 느꼈군요.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습관입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만 합니다. 정혜 씨한테는 마음을 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 삼시가 기다려진다는 뜻입니다. 정혜 씨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밤에 호텔방에서 내일 또 만날 생각에 잠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토마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혜 씨 마음이 저한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파견 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다시 혼자가 되면 견딜 수 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토마스와 시민의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록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예쁜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손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토마스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토마스가 멈춰섰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정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요? 본사에서 프로젝트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이 연기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명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 가는 거예요? 2주 후입니다. 2주. 고작 2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피했습니다. 정희 씨,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명령입니다. 그러면 다시 올 수 있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다.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한국말로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희. 토마스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견 온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을 줬습니다. 매일 만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일상은 상상도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이 나이에 뭘 기대한 거야.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토마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서툰 한국어, 번역기로 주고받던 대화들, 당신처럼 달콤합니다. 정혜 씨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저는 정혜 씨를 좋아합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큰딸 은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은주야. 잘 지내? 어, 응.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밤새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슨 일 있어? 평소랑 다른데. 은주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대. 뭐, 갑자기 회사 사정이 바뀌었대. 2주 후에 간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 뭐,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때 은주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울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저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나 처음부터 걱정됐어. 그 사람 언젠가는 갈 사람이잖아. 엄마가 상처받을 거 뻔히 보였어.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아무 말 안 했어. 오랜만에 웃는 거 보니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은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됐네. 내가 걱정한 대로. 은주야. 엄마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참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정리라니? 그 사람이랑 깔끔하게 끝내는 거. 어차피 갈 사람이잖아. 질질 끌면 엄마만 더 힘들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사람 미국 가면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구 반대편이야.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해? 그리고 엄마, 솔직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이모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 이정혜 씨가 외국 남자한테 홀렸다고. 돈 뜯기는 거 아니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김 여사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은주 씨, 어머니 요즘 이상한 외국인이랑 다니시던데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도 할 말이 없더라, 엄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민망했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알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나 피곤해. 오늘은 그만 가라. 엄마, 가. 은주가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식의 걱정 어린 눈빛 앞에서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토마스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까요? 우리의 짧은 여름밤 꿈은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걸까요? 민망하다. 은주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한테 민망한 엄마.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늙은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뿐인데. 며칠 후 막내 수진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 언니한테 들었어. 그분 미국 간다며? 응. 엄마 많이 힘들지? 수진이 목소리는 은주와 달랐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그래. 엄마 울었어? 울었구나. 목소리 들으면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나는 언니랑 생각이 좀 달라. 뭐가? 언니는 그냥 끝내라고 했지? 근데 나는 엄마가 진짜 그 사람 좋아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그 사람이 진심인 것 같아? 응, 진심인 것 같아. 그러면 믿어봐. 사람 마음은 거리로 안 끊어지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잖아. 언니도 민망하다고 하고. 언니가 그랬어? 응. 수진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남들 눈치 보다가 후회하면 어떡해. 나는 엄마 편이야. 알았지? 고마워,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딸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은주는 민망하다고 했고 수진이는 응원해줬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토마스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원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한테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다. 걱정됩니다. 저를 만나기 싫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연락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정희 씨, 제발 답장해 주세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나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별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였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정혜 씨? 돌아보니 박 여사였습니다. 옆에 김 여사도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장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하고 빨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요즘 공원에서 안 보이던데? 그 외국인 남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냥, 어머, 혹시 헤어졌어요? 박 여사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분 미국 돌아간다며요? 제가 듣기로는 2주 후에 간다던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동네에 비밀은 없나 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외국인이 언제까지 한국에 있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잠깐 놀다 가는 거예요. 김 여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정희 씨, 내가 뭘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돈 뜯긴 거 아니면 다행이에요. 요즘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앞에서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그 나이에 외국 남자 만나겠다고 나서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호호호 그러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더 볼꼴이 될 테니까요. 저 먼저 갈게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나이에 외국 남자 만나겠다고 나서더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도 죄인가요? 이 나이에 설레면 안 되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딸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민망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이에 외국 남자 만나겠다고 나서더니 토마스의 귀국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2주 후에 갑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냥 혼자 조용히 살 걸. 괜히 마음을 줬다가 이 꼴이 됐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토마스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외로웠지만 적어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토마스가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 가더라도 당신 생각뿐일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이라도 좋습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게 우리의 결말인가요? 토마스를 만나기 전 저는 그냥 무료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후 3시가 기다려졌습니다. 뭘 입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토마스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다시 그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아니, 이젠 그것보다 더 힘들 거야. 이 사람을 알아버렸으니까. 이 행복을 알아버렸으니까. 밤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스가 떠나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토마스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플리즈. 문 열어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이대로 무시해야 할까요? 정희, 저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이요. 토마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토마스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토마스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들어와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토마스가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왜 저를 피했습니까? 저도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만나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헤어지는 게 더 아플 것 같았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당신을 못 만나는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토마스 씨, 우리 어떻게 해요? 당신은 미국 가고 나는 여기 있고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토마스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토마스가 번역기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낸 서류입니다. 무슨 서류요? 조기 은퇴 신청서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요? 토마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입니다. 동료들도 있고 아들도 미국에 있습니다. 시카고에 메리와 함께 살던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텅 빈 집, 가끔 만나는 아들, 골프 치는 친구들, 그게 다입니다. 토마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정혜 씨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아들이 뭐래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65세에 연애를 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정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정혜 씨를 만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아들이 뭐랬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더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오겠다고. 정혜 씨 곁에 있고 싶다고. 정말, 정말이에요?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은퇴 절차, 집 정리, 비자 문제.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토마스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희. 토마스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저도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은퇴하고 한국 온다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수진이한테 말했더니 수진이가 언니한테 말한 모양입니다. 응, 그렇게 됐어. 엄마,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가? 미국 사람이 은퇴하고 한국에 온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에? 그냥 엄마 때문에? 엄마, 그 사람 말 다 믿으면 안 돼. 지금 떠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미국 가면 마음 바뀔 수도 있어. 은주야, 토마스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 사람 뭘 알아? 번역기로 대화하면서 뭘 알 수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주야, 제발 그만해. 엄마, 나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 기대했다가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 안 와도 내가 감당할게. 내 인생이야. 엄마.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야?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왜 안 들어? 주변에서 말리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야. 엄마, 나 정말 화난다. 이 나이에 외국인한테 빠져가지고 자식 말도 안 듣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아?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됐어. 끊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은주 말대로 정신 못 차린 걸까? 토마스가 정말 돌아올까? 안 오면 나는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토마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정혜 씨 곁에 있기 위해서. 그 눈빛, 그 목소리,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믿어보자. 이 사람을 믿어보자. 설령 상처받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토마스가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가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연락이 없었고 수진이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희. 토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기 커피 사올게. 배려해 주는 거였습니다. 토마스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네. 하지만 이건 이별이 아닙니다. 잠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슬퍼요. 저도 슬픕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토마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것, 정에 씌주려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갖고 계세요. 제 마음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토마스가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 정혜 씨한테 주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니 젊은 토마스와 금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메리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 사진을 정혜 씨한테 맡기겠습니다. 왜? 저한테요? 메리는 제 과거입니다.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진을 정혜 씨한테 맡기는 것은 제 미래를 정혜 씨한테 맡긴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받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꼭 돌아와요. 약속합니다. 토마스가 저를 안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토마스가 몸을 뗐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응, 조심해서 가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토마스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토마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메리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기다릴게요, 토마스. 반드시 돌아와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마스가 떠난 다음 날부터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양재천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차마 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토마스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한테서 첫 연락이 온 건 그가 떠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 씨, 무사히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저도 토마스 씨 생각뿐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벌써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나도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토마스의 굿모닝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토마스는 한밤중에 그 메시지를 보냈을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번역기 앱을 켜놓고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은퇴 서류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힘들겠다. 무리하지 마요. 정희 씨 생각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시카고는 비가 와요. 서울은 맑아요. 양재천의 가을 단풍이 예뻐요. 내년 가을에는 같이 단풍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꼭 같이 봐요. 화면 너머로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토마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평소엔 아침마다 오던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영상 통화도 오늘은 피곤해서라며 짧게 끊었습니다. 토마스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좀 바빠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토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마음이 변한 건가? 미국 가니까 생각이 달라진 건가? 은주 말대로 그냥 말뿐이었던 건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메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토마스가 이걸 내게 맡겼잖아.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받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멀리 떨어지면 변하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토마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토마스? 토마스, 왜 연락이? 화면에 토마스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경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벽, 침대 난간 같은 것. 정희, 미안합니다. 토마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과로했나 봅니다. 은퇴 서류 준비하고 집 정리하고 무리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픈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검사해 보니까 크게 이상 없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다고 합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바로 연락 안 했어요?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정희 씨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바보야. 바보. 걱정시키기 싫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번역기로 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아프지만 마요. 제발 건강하게 돌아와요. 약속합니다. 건강하게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토마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 다시 매일 왔습니다. 저는 매일 토마스 건강을 걱정했고 토마스는 매일 괜찮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은주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번에 전화 끊은 후로 제대로 대화를 못했습니다. 서로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낮에 수진이 만났어. 그래. 수진이가 그러더라. 엄마가 요즘 목걸이 만지면서 혼자 웃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그걸 봤을까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그게 뭐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메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토마스 씨 아내 사진이야. 돌아가신 아내? 응. 토마스 씨가 공항에서 내게 맡기고 갔어. 자기 미래를 나한테 맡긴다면서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받겠다고. 은주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람, 진심이구나. 응. 35년 함께한 아내 사진을 엄마한테 맡기고 갔구나.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사과할 게 있어. 뭐가? 내가 너무 심했어. 민망하다고 한 거. 그건 내 생각이 짧았어. 저는 말없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라. 언니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 안 해봤냐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냐고. 생각해봤어.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바쁘다고 자주 연락도 못했잖아. 은주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런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뭐라고 반대를 해? 내가 뭐라고 민망하다고 해? 은주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어. 엄마가 상처받았을 텐데. 됐어. 이제 됐어. 저는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딸을 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 사람. 토마스 씨 오면 내가 제대로 사과할게. 진심으로.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은주가 가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토마스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 비자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비행기 표 샀습니다. 10월 15일에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10월 15일, 열흘 후였습니다. 진짜 오는 거예요? 네, 진짜 갑니다. 정희 씨 보러 갑니다. 저는 거실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61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토마스 씨가 온대. 열흘 후에 온대. 진짜요? 와, 엄마 진짜 잘 됐다. 나 공항 마중 나가려고.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니한테도 얘기할까? 그래, 얘기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집 청소를 해야 하나? 뭘 입어야 하지? 열흘이 열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0월 15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수진이가 사준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토마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입으려다 못 입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토마스가 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다. 드디어 오늘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같이 와줬습니다. 은주도 왔습니다. 언니 왔네?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그 사람한테 사과도 해야 하고. 은주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빛 머리카락, 큰 키, 캐리어를 끌고 두리번거리는 그 사람.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정희. 토마스가 캐리어를 끌고 뛰어왔습니다. 저도 뛰어갔습니다. 61살에 공항에서 뛰다니.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강하게, 따뜻하게. 정희,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요. 주름진 제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어루만지는 이 사람 덕분에 저는 60이 넘어서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몸을 뗐습니다. 토마스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안 갑니다.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줄게요. 약속대로 잘 보관했어요. 토마스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관해 주셔서. 메리 씨, 예쁜 분이었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희 씨가 제 옆에 있습니다. 토마스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눈가가 살짝 붉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토마스 씨, 여기 내 딸들이에요. 토마스가 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연습한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반갑습니다. 은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토마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스 씨, 저 사과드릴 게 있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엄마한테도 심한 말 했고요. 미안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마스가 번역기를 꺼내 은주의 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번역기에 입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주 씨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압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주가 화면을 읽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약속합니다. 그 후로 토마스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양재천을 산책하고 시민의 숲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 정해지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눌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었습니다. 정희,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좋네요. 같이 걷고 싶습니다. 좋아요. 걸어요. 번역기 없이도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와 같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네. 혼자 오피스텔에 있으면 정희 씨 생각뿐입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1살의 동거라니. 결혼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좋아요. 같이 살아요. 토마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토마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토마스가 저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남편과 살다가 혼자 살던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적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느끼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서툴렀습니다. 김치는 아직도 못 먹었고,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코를 막았습니다. 토마스, 이것도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라면 먹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한국 음식에 적응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여웠습니다. 은주와 수진이가 가끔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주가 토마스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씨,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빨갛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토마스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희는 양재천 벚꽃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길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작년, 여기서 정이 만났습니다. 맞아요. 토마스 씨가 길 물어봤잖아요. 그때 정이가 천사 같았습니다. 무슨 천사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였죠. 아니, 천사였습니다. 지금도 천사입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이 사람 앞에서는 소녀가 됐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이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토마스. 저희는 벚꽃 아래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박 여사가 지나가다 우리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저희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박 여사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분, 전에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기억해요? 네. 정희 씨한테 많이 물어봤던 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 얘기 동네방네 다 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지금도 얘기할까요? 하겠죠. 근데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토마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심으로 상관없었습니다. 사랑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과 온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 너무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설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61살의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 이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끝.